났다고? 자, 그러면은 제8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 최고위원은 오늘도 안 나오셨고, 권은희 최고위원 시간 하시는 의원회관에는 와 있는데 여기 참석하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들께 중요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사항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김홍일 전 의원이 작고하셨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에 저항하다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생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희호 여사께서도 퇴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고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문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표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살아야 중도개혁과 정치 통합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의 대표에 나섰고, 또 그 믿음으로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로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3의 길, 중도 통합의 길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승자독식 양당제에 가로막혀 발전하기 어려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의 극한 대립과 권력 다툼의 장이 되어왔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민생을 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라를 정치는 구제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정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추동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양당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다단계의 소중한 쌍을 떼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다당제와 중도개혁의 길을 지켜나갈 바른미래당의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거대 양당의 이념정치와 구태정치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제3의 길을 찾아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른미래당이 중도통합의 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정략을 떠나 오직 민생만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3세력의 존재가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대 양당 내의 정치 구도가 중도통합 정치, 바른미래당에 의해 종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대 양당제의 정치 구도가 중도통합 정당 바른미래당에 의해 종언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3세력에 의해 정치의 구조가 개혁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주 청원구에서 열린 김수민 의원의 사무실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김수민 의원을 앞에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30대 초반의 청년 정치, 여성 정치, 양반의 도시 충북의 한가운데서 지구당위원장을 한다, 도당위원장을 한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랐습니다. 현재 가보니까 청주의 많은 시민들, 특히 많은 지역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열렬히 환영을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수민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면은 내년 총선에 김수민 의원이 현역 현지의원으로 당선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자신감이 청주를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주와 한국 정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좌표와 역할에 대한 사명감이 그 원천이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길, 제3의 길을 청주에서부터 찾겠다는 사명감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청주에서 김수민 의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자신을 갖고 사명감을 완수하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긴다고 자신을 가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 걱정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두 정당 내년에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실패, 안보 실패, 인사 실패, 사회 통합 실패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역사를 거부하는 막말을 하고 당의 대표가 장애 집회에 나가서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막말하는 자유한국당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총선을 봤습니다만 단 한 번도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변의 역사였습니다. 내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 계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언제든 바른미래당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단결할 때입니다.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격려할 때입니다. 차이를 말할 때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유를 말할 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이제 와서 다른 당과 통합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을 해서 민주당과 1대1로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손학규가 맡고 있으니 손학규를 내몰아야 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나라 걱정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당선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선이 되느냐? 아닙니다. 탄핵에 대한 반성을 고사하고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과 무슨 보수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새누리당을 나온 분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퇴행적인 자유한국당과 손잡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칫 호남당으로 의심받을 만한 제3지대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바른미래당이 제3의 길로 나가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의 길입니다. 나라 미래도 걱정 안 하고 당의 미래도 걱정 안 하고
오직 자기의 미래만을 걱정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갈 길은 개혁적인 중도정당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손학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3세력이 결집하기 위한 새로운 장으로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역과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바른미래당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동요하지 마시고 지도부를 믿어주십시오. 저도 조속히 당무를 정상화하여 총선 대비 체제로 당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대통령은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러한 청와대의 불통과 독단의 거수기 역할만 충실을 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은 아무런 대안 없이 반대만을 하면서 자유의 집회와 같은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었지 문재인 정부에서나 그 이전 정부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정권에서든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 모두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는 노력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2년간 계속되어온 인사검증 실패 무능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는커녕 대통령의 비호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문문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계속된 인사 임명 강행,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제도 개편 문제를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해서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양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은 많은 국민들에게서 공분을 샀던 5.18 망언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야 징계를 내린 것도 문제지만 징계 수준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흉내만 낸 것입니다. 이것은 5.18 망언에 대한 한국당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5.18에 대한 한국당의 저열한 인식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미 확인됐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일부 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극우 세력의 결집만을 우선하는 한국당의 편협한 자세와 잘못된 역사의식에 배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에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선 지 2달 가까이 됐지만 한국당 특유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퇴행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당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망언 당사자들을 중징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또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즉각적인 행동 개시를 위해서 조사위원을 재추천하든지 3분의 이상의 위원으로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국민들에게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여당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대타협을 이룬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현장에서 극심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이 계속 표출되고 승차 공유에서 대표가 고소되기도 하고 또 이용자들이 지속해서 불편을 겪는 등 대타협과 상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 예를 들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 도입도 그렇고 택시 기사 월급제는 또 이에 반대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만 플랫폼 기술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남아는 벌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0%대로 낮추었고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의 상황은 뚜렷하지만 미래에 대한 좌표는 희미하기만 합니다. 정부 여당은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규제개혁의 진정한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주길 희망합니다. 카풀 택시 대타협의 후속 조치 이행과 함께 동시에 4차 산업을 겨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카풀, 자율주행 등 모든 모빌리티들의 공존 방안 또한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공개적인 발언이 다른 게 없으면 내일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